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 또 많이 기다려 주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정 없이 나오는 사운드와 화면 구성도 평상시와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건조함이 역시나 있었고, 그러면서 서로 또 발성결이 다른 게 티가 많이 나면서 음정적으로 불안한 게 또 티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팀 같은 경우가 약간 세미 클래식을 담당하는 박현수 씨와 클래식과 팝적인 감성이 있는 김민석 씨, 그리고 정통 클래식의 발성을 구사하는 길병민 씨와 뮤지컬 팝 성악에 있어서 세미 발성을 사용하고 있는 김성식 씨가 만나서 너무나도 이 발성 결이 다른 요 느낌이 이 생방 무대에서 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전에 좀 사운드를 더 많이 맞춰봤다거나 아니면은 각 사람마다 그 마이크 조절이 더 세심하게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김성식 씨 같은 경우는 또 실용 발성이 주가 된 분이시기 때문에 볼륨 조절부터 시작해서 에코도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배려가 좀 더 명확한 수치로 되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역시나 컸던 부분이 음향적인 부분이었어요. 김민석 씨의 아름다운 음색 또한 막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 갈증이 좀 났던 것 같고, 길병민 씨 소리만 촉촉하고 다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리가 건조한 음색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길병민 씨의 소리 윤택감이 확실히 다르구나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아무튼 화음도 잘 안 맞고 이때까지 보던 것과 너무 다른 소리의 볼륨감과 윤택함의 차이가 이 무대를 편하게 감상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주는 인상이 약간 외국판 밴노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주에 뭔가 또 빈 듯한 사운드가 있는데 그들의 노래로 채우기에는 그들의 소리가 서로 합이 확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노래의 끝인상도 약했다고 봤습니다. 흐름만 보면 고음이 얹어진 하나를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자리를 반주가 둥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 둥 하는 그 반주 자리에 되려 고음이 하나 딱 들어간 화음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었으면 훨씬 더 짜릿하게 유종의 미가 있는 무대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식 씨 같은 경우는 큰 무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이 긴장해 보이더라고요. 사운드 차이가 일단은 너무 심하게 나서 적응하다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충격 속에 끝나버린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팬텀싱어 파이널 무대가 끝나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뭐냐고, 왜 이렇게 소리가 다르냐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막 여쭤보셨던 에피소드를 남겼는데, 이게 설마 그들의 진짜 실력이란 말인가 하고 놀란 시청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진 소리라고 하죠. 믹싱이나 마스터링 처리된 소리를 우리가 듣다가 이렇게 날 것으로는 생생하게 처음 들어봤는데, 원래 그들이 이제 무대에서 방송 녹화를 하고 그 녹음된 소리를 믹싱과 마스터링을 통해서 보정을 정말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이유가 기기를 통해서 들을 때 편한 소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녹화 방송에서는 이렇게 후처리, 마스터링, 믹싱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기기 전송으로 듣기에 편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똑같이 방송 매체로 송출이 되지만 그런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그 소리를 우리가 날 것으로 들었을 때 이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사실 믹싱이랑 마스터링 이 기능 자체가 죽은 소리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뭔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의 기능인데, 아무튼 현장에서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더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한 사운드 조절이 진짜 불가능했나? 라는 의구심이 딱 첫 무대에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대형 방송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음향 조절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마치 무슨 축제에 가서 그냥 그 축제 관계자들이 넘겨주는 그 행사용 마이크, 이게 최선이었나? 라는 자꾸 의구심이 남았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팀 라비던스의 무대였는데요. 사랑한 후에라는 노래, 전노 씨의 또 한 시기적인 인생곡을 골랐잖아요. 전체적으로 쓸쓸한 감성이 있으면서도 로맨스가 묻어있는 그런 노래였었는데요. 저들 간의 감정 교류가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4명이 한데 뭉쳐서 휘몰아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제 정신머리를 지키고 앉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앞 무대보다는 집중도가 상승했던 무대였고요.
그리고 잔노 씨의 안정적인 음감이 집중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잔노 씨의 노래하는 모습에서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감정 상태가 계속 이렇게 흥분 상태로 들어가면서 마이크를 막 쥐고 있는 그 손이 막 덜덜 떨리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노래를 하는 모습에서의 안정감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걸 계속 이제 감정의 몰입도로 봐왔다면,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벌써부터 이런 모습이 노출된 지가 사실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잔노 씨의 그런 모습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피드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파이널 무대 말고도 그 전부터도 막 잔노 씨가 엄청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눈으로도 확인이 됐었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진짜 이 마지막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방 무대이기도 하고 너무 날 것으로 보여지는 자리다 보니까 감정의 몰입도는 좋으나 계속 소리를 높은 음들에서 막 질러내다 보니까 자극적이거나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는 정도로 감정선이 너무 올라갔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후렴으로 갈수록 소리를 막 크게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그들이 표현해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봤고, 뒤로 갈수록 뭔가 아마추어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술이나 섬세함 없이 이번 무대에서는 뭔가 소리를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날 것인 그 장 자체가 더욱더 그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렴 부분이나 이럴 때는 저도 귀가 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택이 있었었고, 그러면서 역시나 화음 부분에서는 또 이 팀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약간 이게 파이널 무대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열된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정선까지 그들이 흠씬 빠져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시공간에 옮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포엠의 무대였는데요. 그 유채훈 씨의 멘트가 먼저 나왔었는데, 본인 스스로 비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본인 입으로 비관적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비관적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때까지 이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튼 초반에 곡 설명을 하는데 선곡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선과 악을 표현해냈다 이렇게 하는데 기대가 됐습니다. 확실히 소리의 완성도가 높은 팀이고, 정민성 씨의 라이브에서의 빛깔이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차이나는 클래스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앞팀들을 듣다 들으니까 이 팀의 사운드가 확실히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었고, 확실히 모두 성악 전공자로 발성이 같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1차 조화,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와 감정 표현을 해내는 것들이 이제 만나면서 2차 조화까지, 그래서 듣는데 집중도도 생기면서 유채훈 씨의 코러스 부분과 최성원 씨가 불러내는 그 부분에서 뭔가 소름이 실제로 끼치진 않지만 소름이 돋는 감성이 존재하는 약간 섬뜩한 감성의 노래였어요. 선곡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 분 한 분의 사운드가 일단은 듣기에 편했다라는 게 가장 이 팀의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노래의 감성은 막 으슬으슬하고 추워지고 막 차가워지는데 보는데 시원한 무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한여름밤에 너무 찰떡인 곡이다 라는 생각과 유채훈 씨의 악을 끌어올린 연기를 하는 모습이 또 굉장히 새로웠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고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노래를 하시는데 더 큰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파이널 무대의 아주 좋은 시도였다라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음산함을 더해주는 최성훈 씨의 파트와 기훈 씨와 민성 씨의 단단한 소리의 밸런스가 또 너무 좋았고요. 기훈 씨가 요즘에 밴딩이 좀 많이 굵어지고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걸 노래에서 많이 느끼는데, 밴딩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끌고 올라가는 이 밴딩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요때 음정이 안 맞는데 이게 길이감이 너무 길어요. 이 밴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용 발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다 성악 발성이고 이런 밴딩 라인을 그 팀에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훈 씨가 너무 이 밴딩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 밴딩이 많은 편이고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요런 데서 또 음정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음정에 딱 도달하기까지 너무 길이감이 길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피치감이, 음정의 피치감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과, 또 역시나 화음 부분에서는 약간 미스가 나는 부분이 나오면서 순간 집중이 깨지는 순간들이 이 팀마저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서늘한 느낌과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어떠한 인격체들이 그림자처럼 엄습해 있던 그런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노래를 그분들이 엄청 헤비하게 부른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위 눌린 듯한 묵직함이 있는 노래였고요. 대놓고 각기 다른 인격체가 막 평평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노래 안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스물스물 이런 느낌이 또 은은하게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 느낌이 또 어떨 때는 더 그게 타격감이 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돋보이는 선곡이 이 무대의 강점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흥미를 끄는 선곡과 그들의 새로운 모습이 잘 융화되어서 집중도를 높여주고 그러면서 생방송에서 확실히 이 팀이 발성적으로 참 탄탄한 팀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요. 레떼 아모르가 이제는 사랑 노래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김성식 씨가 참 강한 파트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찬 소리의 박현수 씨 좋았고 길병민 씨의 완급 조절 좋았고 성식 씨의 달콤한 목소리, 민석 씨의 화려한 소리 빛깔과 고음을 올릴 때의 그 화려한 라인, 그래서 솔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질감이 좀 있긴 했어도 너무 좋았어요. 이런 개개인의 개성이 너무 잘 드러나서. 근데 이거를 음미할 시간도 없이 화음이 안 맞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진짜 속으로 오마이갓 하면서 봤었거든요. 화음 부분에서 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소리를 밀어내는 동안. 제가 첫 라운드에 기훈 씨의 그 밴딩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분들이 막 밑으로 너무 이렇게 밴딩을 기훈 씨가 만드는 것처럼은 만들지 않지만 그때 소리가 어느 정도 아웃됐을 때는 음정이 서로가 맞는데 아웃시키는 동안에 그 음정의 미스가 너무너무 많이 들리니까 들을 때 진짜 너무너무 또 힘든 거예요. 또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힘있게 내는 부분, 바로바로 소리를 내는 부분들은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약하게 내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이렇게 소리를 밀어낼 때 요 속도감에서 서로가 음정으로 가는 길에서 안 맞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정리정돈이 됐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김민석 씨와 김성식 씨가 멜로디 라인에서 주도적인 입장인데 음정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듣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집중하기가 역시나 또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도 1라운드보다는 김민석 씨의 음색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긴장이 좀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1라운드 때 피드백 때문에 음향 감독이 좀 충격을 받고서 음향 조절을 다시 해서 그런 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확실히 1라운드 때와는 다르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김민석 씨의 고유의 쾌청한 그 소리의 컬러감이 드디어 드러난 또 2차 라운드 무대였고요. 그치만 뭔가 전체적으로 융화가 되지 않고 음정이 불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중이 깨지고 감정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짜릿한 순간들이 분명 여러 번 있긴 했어요. 근데 하나의 무드로 전해진 게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적인 부분들이 퍼즐 조각처럼 다 흩어져서 존재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떠한 감정의 여운이 남기보다는 제 손에 그 조각조각에 좋았던 그 퍼즐 조각만 딱 놓여진 상태로 그 퍼즐 조각만 딱 쥐고서 끝나버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비던스의 무대였는데요. 이스라엘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이 노래가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는데요.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를 선곡을 꽤나 이번 시즌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를 선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나 유행가, 히트곡을 노리고 뭔가 대중적인 느낌으로 만든 노래랑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의 정서적인 느낌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보면은 개인적인 신념 또는 고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노래가 많고요. 그러면서 읊조리기 좋은, 그러니까 입에서 맴도는 가사들과는 좀 정신적인 깊이감이라든지 그 노래의 정서에 담긴 사상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의 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기대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 기대와는 좀 다르게 곡이 좀 난해하더라고요. 독특하긴 한데 독특함을 넘어서 약간 난해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선곡 미스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긴 했는데 뭐 이 노래를 또 계속 들어보면 다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당일 그 무대를 본 것에 충실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곡, 곡의 분위기, 표현 방식 이 모두가 또야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고 전 봤어요.
그들의 자유로움이 주는 해방감에 즐거웠던 대중들도 많았지만 이번 무대만큼은 첫 무대에서 사람들이 흡수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였었고 고영렬 씨의 울부짖음이 어울리지 않는 곡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악인으로서 이 프로그램과 저 사람이 잘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들게 했던 참가자였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편견을 항상 매번마다 깨웠던 분이 또 고영렬 씨란 말이죠. 굉장한 전략적인 면모를 항상 보여주셨고 그래서 파이널 무대에는 진짜 대박이 터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영렬 씨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되려 이 생방 무대에서는 이게 사람들을 좀 깜짝깜짝 놀래게 할 수 있겠다, 놀래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 무대에서만큼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지난주에 했던 그 무대의 곡들이 파이널에 걸맞는 선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또 뭐 지난 무대를 보고서 기대치가 높아져서 아쉬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는데 곡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첫사랑, 사랑 노래였어요. 너는 나의 첫사랑이야 이렇게 하는데 약간 멜로디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가사도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의 뿌리가 어딘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가사와 함께 이 곡의 멜로디와 박자에서 뭘 느꼈냐면 나와 싸우고 나간 남자가 철없이 내리면 괜찮겠지 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내 속도 모르고 애가 타고 막 타들어가는 이 내 맘도 모르고 자기는 막 신나게 놀면서 내 얼굴 보기를 기대하면서 에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야지 막 이렇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 노래가 주는 또 다른 감성을 얘기를 해보자면 천진난만함이 또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뭔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거야? 라는 생각도 들면서 대신 제가 여기서 또 해보고자 하는 얘기는 파이널 무대에 임하는 진중함이라는 소스가 부족한 느낌이 아니었나. 진중함이라는 이 정서가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는 감정이거든요. 제가 팬텀싱어 3 이 동영상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들만 몇 개를 친구한테 막 보여줬어요. 제 친구 중에 라포엠이 무조건 1등 한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촉이 좀 좋은 친구긴 한데 유채훈이 한국 정서와 가장 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런 사람을 좋아해, 저런 감성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좀 노래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파이널은 특히 진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너무 날리는 선곡을 해서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참 강한 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진 않구나 싶기도 했던 무대기도 했고 아무튼 식상하다는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선곡을 했고 그러면서 생방송 무대라 그런지 그들이 단 1%도 긴장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제대로 미쳐야 제맛인 분들인데 그들이 뭔가 100% 미쳐있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후반부에서의 이 곡의 또 분석을 한번 제가 해보자면 토라진 그녀와 다시 만날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를수록 막 끓어오르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됐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들과 또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봤던 모습인 거죠. 청자들은 분명히 식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버랩이 후렴에서 너무 많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수가 없네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때를 쓰는 것 같은 정말 너무 독특한 감성이었고 그들의 순수한 감성을 좀 더 배려해서 제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순수한 본질의 사랑 앞에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들의 모습. 그래서 천진무구한 아이 같은 모습이긴 한데 근데 또 이 애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을 좀 당혹시키게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나름 여운과 잔상이 남는 무대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요만큼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거듭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는 그 순간에 누가 이만큼 생각을 하겠냐고요. 저도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참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저도 좀 난해하더라고요. 사실은 노래를 듣는 그 순간에 쾅 하고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 이미지가 항상 거의 뚜렷했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이런 이미지가 또 뚜렷하게 와닿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꾸 나한테 의문을
기운을 가져보게 되고 난해함을 가져보게 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곡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월드뮤직으로 호평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점에 그 방향으로 약간의 무리수를 또 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때까지 쌓아올린 누구도 부인 못할 전략과 기획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의심을 또 가진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려 이 파이널 무대가 그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왜 다 같이 즐기는 무대여야 하는데 아니지? 라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에 어느 정도 숙고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피드백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앞으로 팀으로 활동하는데 더 큰 발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해본 굉장히 생각의 거듭을 거쳐서 얘기해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포엠의 무대였는데요. 일단 곡 선정이 또 참 잘 어울리는 걸로 골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러블리한 라인에 감수성이 일단 풍부한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유채훈 씨, 최성훈 씨와 특히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그러면서 처음에 딱 입장하시고 의상을 보는데 시선이 분산되는 컬러감으로 반반 이렇게 나눈 게 또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첫 부분에 최성훈 씨가 시작을 했습니다. 선두주자로 최성훈 씨가 나섰는데 그냥 진짜 미쳤네 이런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탱글탱글한 젤리보다도 더 탱글탱글한 그 소리의 입체감, 스스로 마이크의 역할을 하니까 그분의 소리에 또 다시 안정감을 얻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무대도 그렇고 이 무대까지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설마 이 팀만 음향을 따로 준 건 아니겠지? 이 팀만 진짜 소리를 좋게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음향을 빠방하게 해가지고 준 건 아니겠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소리 빛깔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발성이 좋은 사람들은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에코가 필요 없어요. 자연 에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명감을 스스로 다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려 진짜 좋은 목소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치우고 생으로 들어야 훨씬 좋아요. 저도 이렇게 녹음을 해본 적이 있지만 항상 녹음을 하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더 막 인상을 쓰면서 난리예요. 왜냐면 생으로 들었을 때 소리가 그 마이크에 다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녹음실 가면은 뭐 비싸면 몇백에서 몇천만 원짜리의 마이크가 있겠지만 대부분 뭐 그냥 저냥 이런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면은 30만 원짜리 마이크, 60만 원짜리 마이크 이런 걸 통해서 녹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이크가 진짜 좋은 그 감도로 사람의 육성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고급 마이크를 쓰면 훨씬 더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가 더 좋아지고 아니면 자기 목소리보다 훨씬 더 좋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성악 발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발성을 쓰는 사람들의 소리를 진짜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고 아니면 그걸 훨씬 더 멋있게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참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최성훈 씨의 그 퍼지지 않으면서 알맹이 있는 소리, 공명감과 알맹이 있는 그 공존하는 느낌의 소리 표현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누가 그 집중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압도력이 초반 사운드에서 잘 드러났었고 그러면서 또 모두가 같이 노래를 할 때 같은 성악 발성을 쓰니까 확실히 발성 합이 잘 맞아요. 다른 팀들과 달리 듣기가 역시 또 너무 편했고 박기훈 씨 발성이 이것저것 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곡들을 시도를 하면서 밑에서 올라가는 밴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전 무대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음정의 피치감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했지만 어떻게든 또 끌어올려서 맞춰내는 모습들 하지만 아무튼 이 올라갈 때 이 속도감을 조금만 더 빨리 갖고 갔으면 듣는 사람들한테도 피치감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뭐지? 처지는 저거 뭐지? 이런 생각 안 하게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노출돼서 무대에서 감상을 하기에는 또 집중이 깨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고요. 다 이렇게 강하게 부르는 부분에서 최성훈 씨의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삼중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음향에서 볼륨 조절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인이어를 안 썼잖아요. 그 성악가들은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성악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이어를 거기서 강요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악하는 사람들이 인이어를 끼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난 압력으로 소리를 내게 되고 소리를 쓰는 공간감이 굉장히 먼 게 이제 성악의 포인트인데 내 신체 부위에서 그리고 공명을 많이 사용하는 요 얼굴 구간에서 어디를 막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고 내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한 이질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그 순간 최성훈 씨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게 또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누구는 좀 마이크를 떼주고 누구는 좀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댄다거나 또 기능이 안 좋은 마이크면은 가까이 대면 막 또 소리가 막 튀어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이 이 라이브 무대에서는 갖출 것도 많고 복잡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민성 씨가 박자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예전에 코코 노래 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소리는 클래시컬 하지만 이분의 리듬감과 유연성만큼은 크로스오버와 매우 잘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결승 파이널에서 모든 출연자들을 통틀어서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감 있는 소리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곡의 후반부에서 근데 역시나 또 뭔가 아쉬운 느낌. 그래서 이 곡이 또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었나. 이 곡이 분명히 그 팀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긴 하지만 뭔가 또 이전에 봤던 그 무대들과 오버랩되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마칭 그 박자감을 주면서 포인트를 확실히 바꿔준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네, 단점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텐션이 좀 많이 약한 곡이라는 생각은 안 할 순 없고요. 그러면서 화음도 또 부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끝인상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 뭐 벌써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다 못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이 찾아온 듯한 중간에 마침 그 리듬감을 준 거는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끝에서 또 다른 편곡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이널 무대가 왜 이렇게 약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선곡이나 편곡 모두 다 어느 정도 허기가 진 상태로 유종의 미를 뭔가 거두지 못하고 끝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봐야 할 무대가 더 남은 것 같고 아무튼 모두가 다 고생을 했고 너무 좋은 무대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과 또 팬텀싱어 3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막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러느라 사실 지금도 에어컨 소리가 들어갈까봐 그 자리를 막 피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진짜 거의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도 거의 가려고 하는데 원래 엄청 더운 데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동안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 편집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또 기억을 안겨준 시즌이었고요. 제가 팬텀싱어 3 별책부록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이후에 올라갈 저의 다른 교육 영상이라든지 뭐 노래 영상이라든지 일상 영상이라든지 재밌게 또 보시고 다음 별책부록 영상에서 또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